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티브 오승려입니다. 키 큰 스피커가 하나 들어왔죠. 키도 크고요. 저희들이 보통 이 샘티브 시청실에서 보는 스피커하고는 약간 이질감이 좀 있을 거예요. 좀 이따 왜 그런지 이유도 설명드릴 텐데, 바로 핀란드 스피커 앰피온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눈에 좀 확 뜨이실 거고, 원래 팬들이 좀 있어요. 이게 벌써 한 20여 년째 꾸준히 유럽뿐만 아니라 핀란드 스피커지만 미국 쪽에서도 사용자들이 팬층이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앰피온은 제가 좀 추억이 있는 게, 그게 거의 2000년 초반이었어요. 아마 이 회사 설립이 이제 98년이거든요. 또 핀란드 이름이, 스칸디나비아 쪽 이름이 좀 어렵죠. 안시 히베넨, 발음이 정확할지 모르겠어요. 안시 히베넨, 그리고 키우피오라는 동네에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 2000년 초반에 이 제품을 리뷰를 했을 때, 저희 지금 어디야, 국제전자센터 서초동에 수입원이 지정한 데서 가서 시청을 했는데, 이렇게 시청실을 갖춘 어떤 폐쇄된 공간에서 한 게 아니라 사방이 뚫려 있는 데서 그냥 시청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독특한 스피커라는 게, 그때도 지향각이 딱 맞아가지고 사방이 뚫려 있는 공간에서 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소리도 두런두런 들리는데도 스테이징과 이미징이 정확하게 가운데 맺히는, 주변에 소음을 차단할 수는 없지만 허공에다 그런 거를 이렇게 뒤에 디퓨저도 없고 아무것도 막히지 않은 공간에서도 그런 걸 아주 잘 띄워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던 스피커인데, 스토리가 중간에 끊겼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없어졌나? 검색을 해보면 어딘가에선 계속 생산이 되고 사용자들이 있는데 국내에만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제품을 제가 몇 년 전에 오디오쇼에서 이렇게 보고서 굉장히 반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작년에 취재를 했던 거고, 하여튼 그런, 저와는 좀 그런 기억과 에피소드가 있었던 그런 브랜드로 기억합니다. 이 회사는 라인업이 크게 홈오디오용과 이 PA 쪽으로 나눠지는데, 기본적으로 홈오디오, 음악을 듣거나 이 오디오 파일들 취향 쪽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설계 사상을 갖췄다는 표시가 나는 게, PA 쪽도 액티브를 만들지 않아요. PA 쪽도 패시브 스피커와 앰프가 분리되어 있는, 다만 뭐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이 녹음용으로 쓰는, 모니터용으로 쓰는 그런 용도의 제품군은 이렇게 뭐 디자인에 이렇게 좀 마치 카메라가 그렇듯이 발로 차도 이렇게 끔적없게 까만색으로 만들고, 그렇게 뭐 멋을 부리거나 그러지 않은 그런 톤으로 제작이 됐다는 게, 저희가 일반 홈 오디오, 집에서 쓰는 그런 오디오와는 좀 차별화가 되는, 그리고 앰프도 그렇게 만든 그런 라인업 쪽이 있고, 홈 오디오 쪽은 지금 보시는 대로 여기 이제 흰색 인클로저로 되어 있지만 컬러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구사하는, 그게 이전하고 좀 바뀐 부분이긴 한데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이뻐요. 총 3개 라인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부터 보면은 헬리움, 아르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크립톤이 제일 위의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헬리움하고 아르곤은 사이즈도 조금씩 다른,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 리어 스피커 이런 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크립톤만은 딱 2채널로만 쓰게 딱 이 제품 하나밖에 없어요. 개발하는데 전체 초기 제품부터 총 25년이 걸렸다고 하고, 지금 보는 이 3X는 5번째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도 뭐 그런 업버전을 항상 거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긴 하지만, 앰피온의 플래그십, PA 쪽과 홈오디오 쪽을 통틀어서 제일 크고 플래그십인 이 크립톤만은 제일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여러 번 업데이트를 거쳐온 앰피온을 상징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이 동네 제품들, 이 동네라는 건 이제 스칸디나비아 제품을 말하는 거죠. 스칸디나비아를 얘기할 때 넓게 잡으면 반도 바로 맞은편에 있는 덴마크까지를 보통 포함합니다. 저희는 이제 반도 쪽에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요 3곳을 일단 한정해서 봤을 때, 그 길 건너 이쪽 발트에 건너서 있는 제품들하고 디자인과 어떤 컨셉이 좀 달라요. 그게 좀 특이하죠. 서로 기후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밖에 들 수 없었던 이유들이 있는데, 뭐 특정 브랜드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북유럽 가구, 스칸디나비아라고 이제 상징되는 그 북유럽 가구들을 얘기할 때 딱 특징이 있잖아요. 그 곡면보다는 직선들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그 직선의 비율들을 잘 이용해서 그 한도 내에서 최대 한도로 가장 효율적인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잖아요. 1000만 원짜리 경우에 스피커를 예를 들면 2000, 3000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들 거를 절약해서 만들어낸, 소리의 품질은 못지않은 그런 1000만 원짜리를 만드는 게 이 동네 제품 컨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그런 북유럽 가구, 스칸디나비아 가구를 볼 때 느끼는 점이 지금 제가 말한 스피커의 비유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구로 비유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크립톤 3X를 살펴볼까요? 키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저희 높이로 하면은 거의 가슴 높이를 넘어서요. 한 150cm. 일상적으로 보는 스피커의 높이들 중에는 꽤 높은 편에 속하고요. 플래그십의 어떤 기품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스펙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앞면에서 보면
그 유닛이 3개가 보이죠. 가운데 1인치 티타늄 돔 트위터가 있고, 그다음에 위아래로 이제 이걸 좀 M2M 구조로 뭐 미드레인지 트위터 미드레인지라고도 하고 이제 다폴리터 방식이라고 해서 그 소리의 조음의 원리를 보면 그런 가상 동축형 미드레인지 8인치 미드레인지가 2개가 있는데, 이 안쪽에서 이제 그릴에 수납이 돼 있어 이게 빠지지가 않아요. 그 안쪽을 보면 약간 노란빛이 나는데 이게 소재가 파피루스라고 하는, 아시죠? 그 보통 이제 뭐 나일강변에서 나는 그런 천연 소재를 쓰는 건데, 파피루스는 여러 곳에서 재배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그런 천연 직물 조직을 써서 만든 그런 미드레인지. 여기에 물론 이제 약간의 어떤 그 물성을 주기 위해서 셀룰로스랑 합성을 합니다. 제가 아는 이런 소재를 쓴 미드레인지나 베이스에 이런 걸 섞어 짠 스피커들이 꽤 있어요. 그런 스피커들이 중역대에서 이런 소재를 쓰는 이유가 동일합니다. 기름기를 넣지 않고 담백한 느낌을 준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그런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런 소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따 음악을 들어보시겠지만 MP1의 크립톤 3X도 8인치나 되는 대구경 미드레인지를 좀 더 많은 그런 소리의 질감을 담기 위해서 파피루스를 소재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방향은 이제 정확히 다름인데, 저희가 지금 녹음할 때는 안쪽 스피커의 한쪽 방향 이쪽에 10인치짜리 여기 이제 알루미늄 우퍼를 쓰고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하죠. 다시 티타늄 트위터에서 베이스도 금속재인 알루미늄 소재를 써서, 사실은 이 사이즈에서 보면 꽤 큰 구경의 베이스입니다. 그런 걸 안쪽에 두고 있는데, 보통 양면을 다 베이스로 두고 있는 소위 포스 캔슬링 방식으로 두는 스피커들이 유행인데, 요즘은 이 스피커는 한쪽에만 우퍼를 뒀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방식으로 두는 스피커들은 뭐 사용자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디폴트는 안쪽에다 두는 게 이 제품의 소리를 구사하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바깥쪽으로 두려면 바깥쪽을 치워야 되는 좀 더 힘든 어쿠스틱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맞춰야 되는 그런 좀 사용자의 수고가 필요한데, 안쪽에 두면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의 조음 원리상 바깥쪽보다는 안쪽에 두는 게 설계할 때 의도한 그런 사운드 스테이지를 만들어내는 데는 안쪽에 두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대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스피커의 키만큼 이 스피커는 이 정도의 무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를 최대한 내게 만든 그런 스피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대역은 21Hz에서 높은 대역은 25kHz까지. 그러니까 25kHz도 그렇지만 20Hz 가까이까지 내려가는 10인치 베이스의 다이나믹도 뛰어나지만 굉장히 낮은 대역까지 구사하는 그런 스펙을 가진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를 이제 박스에서 꺼낼 때 보면 포장도 이렇게 양쪽에서 한 4개씩 버클을 이렇게 조이게 되어 있는, 굉장히 견고하게 이렇게 박스를 조이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한쪽 무게만 70kg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이 사이즈 스피커가 70kg가 나가려면 거의 제가 보기엔 안쪽에 빈틈이 많지 않고, 혹은 굉장히 무거운 나무를 안쪽에, 저희 이제 브레이싱이라고 하죠. 진동이 많은 부분들을 안쪽에 덧대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무겁고 견고한 나무들이 부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품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뒷길이가 굉장히 깊어요. 재보진 않았는데 거의 한 40-50cm? 스피커의 사이즈에 비해서, 전면의 폭에 비해서 굉장히 깊게 만든 거는 10인치 우퍼를 옆에 부착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깊이 있는 베이스를 주려는 그런 깊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MP1의 크립톤 3도 저희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본 그 키3라는 회사 있죠. 독일 회사. 이 회사처럼 그 카디오이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마 키3도 영상을 다시 보시거나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그 트위터가 렌즈를, 그 렌즈 각도를 만들려고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향각을 딱 만들어서, 제가 이 회사 MP1 회사 소리를 처음에 들었을 때 느꼈던 건, 이렇게 머리를 조금 움직이면 그 스테이징의 사이즈가 달라지고 핀의 사이즈, 이미징의 사이즈가 바뀌는,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작은 스피커들이 좀 유난히 그렇고, 지금 크립톤 3X는 그런데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오면, 카디오이드 방식으로 만들어서 작은 공간에서도 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제작사인 MP1에서 이 스피커를 어떻게 쓰라고 만든지가 잘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 카디오이드 방식이라는 건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녹음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얘기인데, 스피커가 크든 작든 원래 스테이징을 스피커 뒤쪽에서 입체감 있게 만들어내되, 그 측면 벽이 가까워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는 그런 방식이에요. 조금 더 일률적으로 말하면 지향성을 좋게 만드는, 입체감이나 앞에 있는 이미징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건 유지한 채로 지향성을 좋게 하는데, 그런데 이유가 있는 방식이고,
다른 회사하고 좀 다르게 엠피온에서는 이 방식을 UDD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뭐 여기 설명드리겠지만 Uniformly Directivity Diffusing 여하튼 이런 약자인데 처음부터 방향을 주는 디퓨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를 쓰는 방식은 심지어 녹음하시는 분들 쓸 수 있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키스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테이징과 원래 녹음에 있는 공간 정보 이런 거를 여기서 듣기에 아주 재밌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이보다 훨씬 비싸고 좀 더 고급 시스템에서도 그런 공간 정보를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은근히 쉽진 않아요. 원래 그런 거 자체를 목표로 두지 않는 더 비싼 스피커들 그런 브랜드들도 많다는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엠피온의 플래그십인 크립톤 3X는 어떤 소리를 내는지 궁금하시죠? 그 소리를 먼저 듣고 또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is in your eyes. A look, your smile can't disguise. The look of love is saying so much more than words could ever say. And what my heart has heard, well, it takes my breath away. I can hardly wait to hold you, feel my arms around
just to love you now that I have found you. 이 스피커는 제가 좀 이렇게 며칠을 들어보면서 느낀 건데 앰프에 따른 뉘앙스나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기본 틀은 당연히 뭐 원래 이 크립톤 3X가 지향하는 소리 자체는 분명한데 최적의 앰프는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뭐 저희 쪽에서 가장 이 스피커에 잘 맞는 건 역시 버메스터 032 인티엠 프로. 뭐 분리형이면 좀 더 많은 부분들이 표현이 되겠지만 032하고 좀 잘 맞는 그런 컨셉이라는 게 일단 뭐 저희들 들어보면서 느낀 점이고요. 스피커에 뭐 여러 케이블이 저희도 있지만 그 자사 전용 케이블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 보이실지 모르지만 보면 이렇게 대단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는 그냥 오렌지색 케이블, 이렇게 스타코드를 이렇게 꼬아놓은 이런 케이블을 쓰는데 소리는 글쎄 제가 다른 케이블하고 바꿔봤는데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사에서 이 케이블을 쓰라고 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케이블로 시청하고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앰프는 버메스터 032로, 그리고 저희 늘 쓰는 플레이어는 린의 셀렉트 DSM 오가닉 DAC 버전, 이 제품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역시 제일 먼저 들리는 건 약 20년 전에 다시 또 기억 속을 이렇게 소환시키는 방향이 딱 맞는 그런 아주 정밀한 스테이징 있잖아요. 이 제품을 처음에 들으면 다른 스피커들에서는 좀 저희가 일반적으로 듣는 스피커들에서는 못 느끼는 레이어, 얇은 막들이 만들어낸 아주 입체적인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 이 스피커의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원래 작은 스피커들이 잘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근데 이 큰 스피커들은 특히 배풀면이 넓어지면, 앞면이 이렇게 넓으면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근데 크립톤 같은 스피커는 배풀면을 이 사이즈에서는 최소한으로 슬림하게 만들고 측면으로 우퍼를 돌린 그런 효과를 넓은 대역 21Hz부터 시작하는 저역과 10인치 우퍼의 다이나믹이 나오면서 그렇게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거, 이게 사실 이 스피커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다이나믹적 쾌감 이런 거를 느끼면서 이렇게 과도하게 울림이 넘쳐나지 않는, 베이스에서 중역대에 걸친 저희가 이제 좀 저음이라고 표현하는 그쪽에 아주 담백한, 이렇게 뭐 물기나 기름기 같은 걸 쫙 뽑아낸, 만지면 탄력 있는 그런 질감 있잖아요. 그걸 느끼게 한다는 게 사실 이 스피커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런 소리를 은근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피커가 약 20여 년간 우리는 이런 소리를 낼 거야 라고 발전시켜온, 이 스피커 개발에만 25년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이 회사의 히스토리보다 더 긴, 그러니까 초기부터 이런 소리를 추구해온, 앰피온이 추구하는 소리가 다 응집이 되어 있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들으신 어쿠스틱 알케미, 이 곡의 정보라는 게 쿵, 쾅, 쿵, 쾅, 동일한 비트, 그러면서 짱짱짱 하고 이렇게 빛나는 그런 음들이 섞여 있는, 얼마나 저음이 박진감 있게 그리고 어떤 쾌감을 주는지 이 곡을 들으면 굉장히 잘 나타나는데, 이렇게 뭔가 좀 넘쳐나지 않는, 이렇게 들으면서 뭔가 넘쳐날까봐 불안하지 않은, 그리고 탄력이 좋은 그런 베이스가 나와서 베이스 자체가 스피커 저쪽 뒤쪽, 저희 잼튜브 뒷면 벽에 좀 더 뒤까지 들어가는 느낌, 이게 사실은 좀 독특했어요. 흔한 표현 이제 뎁스라고 표현하는 뒤쪽까지 좀 깊이 나오는 그런 입체감, 측면의 폭이 아주 넓게 나오는 그런 스테이징은 아니에요. 역시 그 카디오이드 방식에, 하지만 그걸 잘못 오해해서 스테이징이 앞쪽으로 형성되는 걸로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음이 형성되는 구간이 그렇고 저희가 느끼는 입체적인 사운드 스테이지는 오히려 깊이감이 굉장히 깊게 나오는데 좀 더 특징이 더 큰 그런 그림을 그려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쿵쾅거리는 비트와 함께 입체감을 즐기는 아주 독특한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그 드럼과 어떤 베이스에서 그 물기를 쫙 빼낸, 제가 느낀 대로의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 크립톤 3X에서 들리는 그런 중저음 비트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악기 수가 늘어나면 이 스피커에 좀 더 많은 성능들이 보여요. 분해력이, 일단 그 티타늄 돔 트위터가 거친 느낌을 거의 주지 않아요. 저희 예전에 금속 트위터로 상징되는, 음이 좀 강해지면 에너지가 좀 과잉이 돼서 느껴지는 그런 걸 줄 수가 있는데, 최근의 스피커들, 하이엔드 스피커들은 그런 경우가 드물기도 하지만 앰피온 역시 그런 거를 강렬하지만 조금 더 귀를 거칠게 하는 느낌이 없이 트랜지언트 순간에서도 아주 말끔하고, 그 실제 현장에서 음악을 들을 때 고음처럼 에너지가 강해져도, 실제 연주는 에너지를 아무리 세게 쳐도 귀를 피곤하게 하진 않잖아요. 데시벨이 높아지는 거지. 포르디 사발이 연주한 베토벤 교향곡 5번 3악장이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고악기들이 좀 거칠잖아요. 녹음을 잘못해도 그렇고 시스템이 구현을 못하면
이게 사실 좀 듣기 좀 어려운 음악들인데 오랫동안 듣기 어렵다는 의미죠. 처음에 베이스 구루루루루루루. 근데 이 베이스 부분도 역시 좀 아까 들었던 자메이카 핫비처럼 그 담백한 저음이 흐르고 나서 호른이 땅 터지면 그 호은 소리가 역시 이 지향성, 요 딱 혼 모양으로 만든 트위터에서 내는 정면으로 쭉 날아오는 소리가 대단히 선명하고 듣기가 좋습니다. 자극성이 없으면서도 반짝거리면서 거침없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소리 아주 좋고요. 다음엔 역시 제일 잘 들리는 소리는 역시 바로 그 팀파니 둥둥둥둥 둥둥둥둥 할 때 두 번째 소절에서 앞으로 쫙 치고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녹음했는데 사바리 르콘서르드 나시옹을 지휘할 때 그렇게 연출을 시켰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들리는지 사실 이 곡을 요 사막장을 듣는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독특하게도 크립톤 3X에서는 그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막 치고 나온 느낌이 없이 뒤로 들어가요. 좀 더 깊은 데서 저 뒤에서 쭉 앞으로 쇄도하는 느낌을 줘서 그게 좀 독특합니다. 이 스피커는 두 번째 베토벤을 들어보면 스피커 뒤쪽으로 꽤 깊이 들어가서 생기는 스테이징, 이 정도까지 사운드 스테이지를 형성하는구나가 잘 느껴집니다. 악기 배치, 악기 수가 많아지고 전후간의 배치가 깊게 돼 있는 그런 연주 단체의 녹음을 들어볼수록 뒤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스테이징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런 게 느껴져 좋았습니다. 마치 저희가 90년대 평판형 스피커들 있죠. 그런 스피커들 들었을 때나 나타나는 그런 스테이징이 있어요. 절대로 이렇게 스피커의 정면 앞 그 이상으로 시청자 앞으로 나서지 않고 스피커 뒤로만 계속 들어가는 그런 스테이징이 있습니다. 70kg 넘는 이 크립톤 3X에서도 딱 그런 순간이 나오는 그런 입체감이 펼쳐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없이 부드러운 The Look of Love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 곡에서의 또 장점은 처음에 나오는 베이스와 살짝 흩어가는 관악기들, 이 사이로 딱 그 음이 멈추면서 이 목소리가 딱 떠오르면 아까 제가 초반에 이 스피커의 중점에서 이런 어떤 물기 같은 게 없이 쫙 빠진 담백함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 그런 느낌, 아주 보송한 막 씻고 나온 얼굴 있잖아요. 그런 청순함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음색이 앰피온이라는 스피커를 상징하는 작은 스피커들에서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기억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 스피커가 어디 출신이더라 하고 해서 저 핀란드의 어느 호숫가 막 이런 걸 연상시키듯이 그게 전혀 무관하진 않아요. 오랜 동안 그 동네 살아온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소리가 저희가 듣는 음악에서 나타납니다. 딱 이 곡에서도 그런 청순한 얼굴이 떠오른다는 거. 그래서 이 스피커를 듣는 재미는 담백한 질감과 청순한 음색, 이런 것들로만 얘기를 해도 대부분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스칸디나비아 가구를 어저께까지 바로크 가구 쓰고 이렇게 화려한 컬러와 이렇게 곡면이 많은 이런 거를 쓰고 싶었을 그런 재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던 어느 순간 이렇게 반듯반듯하고 그다음에 색깔 자체가 아주 수채화에 가까운 그런 색깔들 있잖아요. 이런 걸 볼 때 느끼는 어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거기에 빠지는 매력들, 이게 저희가 보는 앰피온 같은 이런 스피커의 시각적인, 청각적인 다른 회사에 없는 새로운 세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피커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비슷비슷하게 유행처럼 흘러가는 그런 소리 속에서 좀 저희가 좀 지쳐 있었던 소리를 다시 한번 음악의 원래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아주 순도가 높은 그런 소리를 내는 스피커예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느낌도 이 스피커로 아침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현 시점에 맞는 20년째 진화한 스피커의 디자인도 이렇게 녹색, 오렌지색, 그런 이쁜 색도 섞어 쓰는 또 제품의 디자인에도 그런 게 많이 반영이 돼 있고요. 이 크립톤 3X는 이제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이제 컬러가 몇 가지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단순한 디자인의 광대역, 그리고 스피커 뒤쪽으로 펼쳐지는 아주 입체적인 스테이징, 무엇보다 청순한 음색, 이런 걸 가진, 이런 음색을 내면서 이렇게 광대역을 갖는 그런 스피커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역이 넓어지면 전 대역이 조화를 이루면서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시청자가 중역대가 뭔가 좀 소리의 결핍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강한 소리와 진한 소리를 내려고 해요. 굳이 그렇게 조색을 하지 않으면서도 음원에는 정보를 충분히 들려주면서도 입체적인 음악 정보를 즐길 수 있게 한다는 게 바로 이 스피커를 쓰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듯한 스피커, 하이엔드이면서도 그런 좀 청순한 음색을 듣고 싶은 분들은 이 스피커 어디서 꼭 좀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앰피온 제품, 그것도 플래그십인 크립톤 3X를 같이 살펴보고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